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생활 방식입니다. 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제 하루 필요 열량 대비 탄수화물을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지 말씀드렸어요. 특히 다른 탄수화물, 당류, 단 음식 섭취가 많기 때문에 밥을 줄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각자 하루 필요 열량이 얼마나 되시는지, 그리고 또 탄수화물은 어느 정도 비율 섭취하고 계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방송에서는 비만도와 활동량에 따른 하루 필요 열량표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계산법을 알려드리긴 하는데 그냥 표로 정리했어요. 그래서 키만 아시면은 내가 어느 정도 활동량에 따라서, 비만도와 활동량에 따라서 내가 하루에 어느 정도 열량 필요한지 그냥 쉽게 보실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먼저 열량 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열량 구하는 공식이 굉장히 복잡한 이런 공식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건뭐 공부할 때나 쓰지 실제로 적용하기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가장 쉽게 쓰는 방법이 표준 체중을 활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준 체중을 구해야 돼요. 표준 체중은 어떻게 구하냐면 어, 키의 제곱에다가 남자는 22를 곱하고 여자는 21을 곱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표준 체중 계산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제가 키가 167cm예요. 그럼 이거를 미터로 변환하면은 1.67m겠죠? 요거의 제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여자니까 22를 곱합니다. 그러면 이게 제 표준 체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준 체중을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활동량에 따른 열량 값이 있어요. 요거를 곱하면 하루 필요 열량이 나옵니다. 이 활동량에 따른 열량, 요 곱하는 그 상수는 이쪽 밑에 표에 정리되어 있거든요. 요거 제가 대한영양사협회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가져왔는데, 이거 사실 몇 달 전에 받아놓은 건데 지금 들어가니까 회원 가입되어 있어야지 들어가는 페이지로 변경됐더라고요. 여하튼 이 표를 보시면 이제 활동 정도에 따라서 가벼운 활동이냐, 보통 활동이냐, 심한 활동이냐 이거에 따라서, 또 체중에 따라서 이 곱하는 숫자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정상일 경우, 보통 활동을 하는 경우엔 35를 곱하고, 뭐 이제 체중에 따라서, 활동량에 따라서 이거를 5씩 가감을 해서 이 숫자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저는 이 숫자에다가 저는 살을 좀 빼고 싶으니까 30을 곱한 그거를 계속 이제 써서 이전 방송에서 해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구할 때, 열량 구할 때 주의사항. 임신부나 수유부는 위에서 계산한 열량에서 300에서 500kcal를 추가하고요. 어린이나 청소년의 경우에는 나이와 성장 속도를 고려해서 필요한 열량을 결정하고요. 또 나이가 들면은 기초대사량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도 반영을 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평소 식습관 및 실제 섭취량, 활동량에 따라 필요 에너지를 산정하는데 고려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에너지 필요량을 보셔야 되는 분들은 임상 영양사와 상담할 것을 권한다. 이렇게 대한당뇨병 학회에 권고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구해보시고 좀 더 체계적인 상담 원하시면 병원 내원하셔가지고 영양 상담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산하시려면 번거로우실 테니까 제가 다 계산해 놨어요. 이 표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키를 센티미터로 나눠서 5cm 간격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150cm, 155, 160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190cm까지. 제가 진료를 하면서 2m 되는 환자분은 아직 못 봤어요. 가장 크신 분이 한 190cm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한국인들은. 그래서 190cm까지 했고, 이 왼쪽은 정상 체중 성인 남자고, 오른쪽은 정상 체중 성인 여자예요. 그래서 멈춤해 놓으시고, 어디에 해당하시는지 보시면 되거든요. 일단 키를 기준으로 표준 체중 계산해 놨고, 하루 필요 열량을 가벼운 활동, 보통 활동, 심한 활동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 놨어요. 예를 들면 저는 167cm니까 그냥 165cm를 사용하고요. 표준 체중은 이렇게 되고, 저는 가벼운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상 체중이라고 생각하면 1700kcal가 필요합니다. 정상 체중이긴 해요. 그 다음 과체중 비만인 분들의 열량표예요. 과체중이고 비만인 분들은 정상 체중보다 조금 칼로리가 덜 필요하도록 그렇게 산출된 값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선 방송에서는 제 열량을 어떻게 뭘로 했냐면 키 165에 과체중 비만인 기준에 가벼운 활동 이걸로 잡아서 1400으로 계산을 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살을 조금 빼고 싶으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잠시 멈춤해 놓으시고 과체중 비만에 해당하시면 여기서 본인 열량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저체중이에요. 저체중은 정상보다 조금 더 많은 칼로리가 필요하도록 계산이 된 거예요. 왜냐면 살이 좀 쪄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시고 그 다음으로 한국인의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이야기하는 나이에 따른 열량, 한국인 표준적으로 필요한 열량표, 이것도 한번 같이 붙여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실 거는 나이에 따라서 이게 이제 나이에 따라서 나이가 이렇게 늘어나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칼로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요거 보시라고 이거 붙여놨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65세 넘어가면은 이제 필요한 열량이 젊은 층에 비해서 떨어지는 거. 뭐 이제 아주 젊은 10대에서부터 한 65세, 64세까지 보다 한 대략 10% 미만으로 좀 떨어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저활동적, 활동적, 매활동적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남자랑 여자로 나뉘어져 있고 영아, 유아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이 표는 체중이 고려된 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상 체중이라고 감안했을 때 나온 거고 비만이면은 이거보다 좀 적게, 저체중이면 이거보다 조금 많게 그 계산을 하셔야 되세요. 네, 비만, 지방간, 당뇨병 같은 대사성 만성 질환 있으신 분들은 이제 좀 건강 관리를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셔야 되세요. 다이어트 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 다이어트 그냥 무작정 하시지 말고 일단은 체계적으로 좀 하시기 위해서 하루 필요 열량부터 요 표를 통해서 계산해 보실 것을 권유드려요. 그리고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체계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체중을 뺄지 이걸 계획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 칼로리도 그 평상시에 드시는 음식 칼로리도 계산을 해보고 여기서 뭘 더 뺄지 고민을 해보고 또 운동을 해서 운동으로는 어느 정도 칼로리를 열량을 뺄지 이런 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계산을 해서 좀 지속 가능하게 다이어트 계획을 세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동영상에서는 어떻게 다이어트를 지속 가능하게 열량 계획을 세우는지 한번 간단하게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